안녕하세요. 오늘의 경제 브리핑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 위기가 닥쳐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곤두박질 치면 그 거대한 자산들이 공중으로 증발해버렸다고 믿습니다. 뉴스 헤드라인마다 수조 달러가 사라졌다는 자극적인 문구가 도배되고 전 세계 투자자들은 내 통장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공포에 질립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그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집단적인 믿음이 변했을 뿐이며 그 믿음의 변화가 가격이라는 숫자를 잠시 아래로 끌어내린 것에 불과합니다. 돈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가 측정 단위일 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길이를 재는 미터나 무게를 재는 킬로그램처럼 돈은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에 부여한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만든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치는 곧 믿음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의 주식이 100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믿고 그 믿음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시장 가격이 형성됩니다. 반대로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가격은 하락합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사례를 복기해보면 이 현상이 얼마나 극명하게 드러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딥시크라는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이 등장하자마자 시장은 엔비디아의 독점 체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불과 단 하루 만에 5천억 달러가 넘는 시가총액이 화면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일일 손실로 기록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누군가 훔쳐갔습니까? 아니면 엔비디아의 공장이 불타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어제까지는 이 회사가 이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하루 사이에 생각을 바꾼 것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투자자들이 상황을 다시 차분하게 분석하고 여전히 엔비디아가 압도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자 주가는 다시 무섭게 반등했습니다. 어제 사라졌다고 난리를 쳤던 그 막대한 자산은 하루 만에 다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결국 경기 침체의 본질은 돈의 소멸이 아니라 가치에 대한 우리 믿음의 일시적 증발입니다. 이러한 가치의 변동성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운명이 갈리는 지점은 바로 자산의 형태입니다. 노동의 대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오직 월급이라는 현금 흐름에만 의존합니다. 하지만 경제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배가 거친 파도를 만나 흔들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배 밖으로 밀려나는 것은 자산이 없는 하층 갑판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당장 이번 달 월급이 끊기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 상층 갑판에 앉아있는 자산가들은 화면상의 숫자가 반토막 나더라도 그것을 실질적인 손실로 여기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의 재산이 수천억 달러 줄어들었다는 기사가 나와도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사회적 영향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는 주식을 팔지 않았고 그가 소유한 기업의 실체적 자산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식이 깨지면 가격이 내려가고 인식이 회복되면 다시 오른다는 게임의 법칙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화면의 숫자를 실제 내 손안의 현금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이 오류 때문에 위기가 닥치면 이성을 잃고 가장 낮은 가격에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시장에 던져버립니다. 돈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숫자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경제가 무너진다는 공포가 지배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스템이 멈추지 않는 한 돈은 항상 어딘가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듯 보이는 그 돈은 보이지 않는 경로를 통해 아주 영리한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움직이는 돈의 은밀한 여정을 추적해보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과연 그 멈춘 것 같은 돈들이 실제로 어디에 숨어서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경로를 따라가 보면 부의 지도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동의 없이 멈춰선 것처럼 보이는 돈의 흐름을 추적해보면 우리는 화폐의 유통 속도라는 치명적인 함정에 직면하게 됩니다. 경제가 건강할 때는 1달러가 1년 동안 대여섯 번 이상 주인을 바꾸며 식당 주인의 주머니에서 식재료 공급업자로 다시 그 직원의 월급으로 쉴 새 없이 회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의 혈액순환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순간 이 혈액순환은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 각자의 금고나 예금 계좌에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를 가득 메웠던 자동차들이 갑자기 공포에 질려 갓길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꺼버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도로는 텅 비어 보이지만 차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다만 움직이지 않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모두가 신중해지는 행동이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칼날로 돌아온다는 비극에 있습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의 매출이 꺾이고, 매출이 꺾인 기업은 가장 먼저 비용 절감에 나섭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고 통지서를 받는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경제가 불안하다며 소비를 극도로 줄였던 바로 그 평범한 직장인들입니다. 돈의 교환 기능을 망각하고 오직 저장 기능에만 매몰된 대중의 공포가 스스로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악순환을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 이 시기에 금융지식을 갖춘 자산가들은 돈을 단순히 묵혀두지 않습니다. 이들은 수동적 보관구역이라 불리는 전략적 요충지로 자금을 이동시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미국의 개인 저축률이 평소보다 4배 이상 폭증하거나 머니마켓 펀드인 MMF로 며칠 만에 수백조 원의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현재 MMF 총자산이 7조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2배 이상 많은 현금이 지금 이 순간에도 특정 구역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하며 안도합니다. 은행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국가가 보증한다는 확신 속에 4% 내외의 이자를 받으며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에 만족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안전해 보이는 구역은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도둑에게 문을 열어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재 핵심 물가 상승률이 이자율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상황에서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에 가깝습니다. 계좌의 숫자는 분명히 늘어나고 있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쌀과 기름의 양은 매달 줄어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유해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구매력은 처참하게 갉아먹히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 세계의 막대한 자금은 이 비효율적인 구역으로 몰려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동성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들에게 이 구역은 영원히 머무는 정거장이 아니라 사냥감을 발견했을 때 즉시 튀어나가기 위한 대기소입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의 화상을 입으면서도 기꺼이 현금을 쥐고 기회를 엿봅니다. 시장이 패익에 빠져 우량한 자산들이 헐값에 나오기를 기다리는 하이에나의 인내심입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안전함이라는 환상을 쫓아 예금 계좌에 숨어들 때 준비된 자들은 그 예금 계좌의 돈이 얼마나 빠르게 가치를 잃고 있는지 정확히 계산하며 다음 사냥터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벌어질 일은 단순한 가격의 하락이 아닙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인내심을 가진 사람들의 주머니로 부의 소유권이 통째로 넘어가는 잔인한 이전 작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거대한 이동이 시작되는 순간 시장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오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일생일대의 축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축제의 장에서 과연 어떤 자산들이 주인 없는 고아처럼 버려져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게 될지 그 실체를 들여다볼 때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비명을 지르며 모든 자산의 가격이 곤두박질치는 순간이야말로 부의 이동이 가장 잔인하고도 확실하게 일어나는 클라이막스입니다.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는 신호를 감지하자마자 가장 먼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사람들은 패닉에 빠져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팔고 보자며 시장으로 달려나갑니다. 아무도 마지막까지 가치 없는 종이 조각을 들고 있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명이 동시에 투매를 시작하면 가격은 전 분야에 걸쳐 폭락하고 화면상의 숫자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패닉 상태에서 가장 먼저 자산을 던지는 사람이 위기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되며 그들이 잃은 돈은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격에 기꺼이 받아낸 누군가의 주머니로 직접 전달됩니다.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공포에 떨며 논리를 잃어버린 사람에게서 냉정하게 계획을 세운 사람에게로 주인이 바뀔 뿐입니다. 주당 100달러에 샀던 주식을 60달러에 팔았다면 그 40달러의 차익은 증발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주식이 다시 120달러로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길 새로운 매수자에게 미리 넘겨준 꼴입니다. 두려움은 항상 논리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인간의 본능적인 자기방어 기제를 자극합니다. 9% 이상의 대중이 논리적 분석보다는 지금 당장 탈출해야 한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최악의 거래를 체결할 때 준비된 투자자들은 이 시기를 재산을 일구는 인생 최고의 기회로 정의합니다. 그들은 대중이 버린 자산을 헐값에 사들이며 부의 소유권을 조용히 넘겨받습니다. 동시에 똑똑한 자금들은 단순히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변동성 자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통화 가치가 흔들리고 시장이 불투명할 때 돈은 수천 년 동안 그 가치를 증명해온 실물 자산과 안전 자산으로 급격히 흘러들어갑니다. 금과 예술품 그리고 농지가 대표적인 목적지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전 세계 경제가 파산 직전까지 몰렸을 때 금 가격이 단 2년 만에 2배 가까이 폭등했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들은 이 시기에 성장을 추구하기보다 보존과 통제에 집중합니다. 내가 이미 가진 것을 지키고 어떤 국가나 기업의 신용에도 의존하지 않는 실체적인 가치를 소유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제 상황이 어떻든 인류에게 반드시 필요한 음식을 생산하는 농지를 사들이고 희귀한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대한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던 시기에도 최상위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미술품 경매는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 안전한 피난처를 찾는 본능적인 자금의 대이동이었습니다. 이제 일반 투자자들도 이러한 부자들의 전략을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억 원이 없어도 조각 투자나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실물자산 시장에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더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헐값에 나온 주식과 금덩어리를 줍는 것을 넘어 아예 시스템 전체를 장악하려는 거대 자본의 움직임입니다. 이들은 개별 주식 몇 주를 사는 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내놓은 아파트 단지 전체나 도산 위기에 처한 알짜 기업들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사모펀드와 거대 기술 기업들, 그리고 현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둔 워렌 버핏 같은 거물들이 움직이는 단계입니다. 이들은 경기 침체가 오기 전부터 이미 전쟁 준비를 끝마쳤으며 대중이 생존을 걱정할 때 이들은 점령지를 넓힐 지도를 펼칩니다. 과연 이 거대 자본들이 노리는 최종 정거장은 어디이며 그들이 설계한 부의 중창력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앉게 될지 그 마지막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부의 여정이 닿는 마지막 종착역은 우리가 자본 중력권이라 부르는 거대 자산가들의 영역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연봉이 높거나 전문직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부를 축적해온 가문들, 즉 전 세계 부의 0.01%를 차지하는 이들이 거주하는 성벽 안쪽의 세계입니다. 이들에게 경기 침체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져 있던 부의 파편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대수확의 시기입니다. 2026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 자본 중력권은 인공지능과 에너지, 그리고 필수 소비재라는 강력한 실물 자산을 중심으로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부는 노동소득이 아니라 시스템의 소유권에서 나옵니다. 경제가 아무리 느려져도 전 세계 인구가 매일 사용해야 하는 에너지망, 통신 인프라, 그리고 식량 공급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들은 앉아서 전 세계의 부를 끌어당기는 블랙홀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기 침체는 자산의 주인이 바뀌는 거대한 재편성기이며 이 과정에서 준비된 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배력을 갖게 됩니다. 대공황부터 최근의 팬데믹까지 역사가 증명하듯 경제위기 직후 부의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저렴하게 풀린 우량 자산들을 거대 자본이 독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 우리가 마주한 기술 전환기는 과거와는 조금 다른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인프라와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자본의 흐름을 읽는 개인들도 이제는 자본 중력권의 가장자리에 올라탈 수 있는 도구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대응책은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스템의 소유권을 조금씩 확보해 나가는 것입니다. 향후 시장은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과 실물 자산을 보유한 국가를 중심으로 부가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의 일희일비하기보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변동에도 견딜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단순히 숫자로만 존재하는 예금 계좌에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세상을 움직이는 실체적인 가치로 전환해야 합니다. 남들이 기다리고 주저할 때 여러분은 공부하고 실행하며 다음 상승 사이클의 주인이 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경제는 결코 멈추지 않으며 돈은 항상 더 큰 가치를 향해 흐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브리핑을 통해 여러분은 돈의 은밀한 이동 경로와 부의 본질을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다가올 경제적 변동성 속에서 공포에 질려 자산을 던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산을 받아내어 새로운 부의 지도를 그리는 주역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준비 전략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우리 채널이 함께 성장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경제 독립을 응원하며 오늘의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